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민혁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하지만 종종 오해를 받기도 하는 약재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잘 아는 바로 황기입니다. 서양에서는 아스트라갈루스, 어스트레걸러스라고 부르죠. 오랫동안 우리네 부엌이나 한의원에서는 이 뿌리를 그저 기운이 없을 때 푹 달여 먹으면 기력을 보충해주는 전통적인 보약 정도로만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런 시각이 이제는 낡은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황기가 에너지를 북돋아 주는 것은 맞지만 최근의 현대 연구들은 황기가 단순한 민간요법 그 이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박한 뿌리가 사실은 엄청난 의학적 효능을 지닌 파워하우스라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해외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서 심장 건강과 관련해 믿기 힘든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연구진은 심장마비를 겪은 환자들에게 황기 추출물을 투여했습니다. 보통 심장마비 후의 회복은 아주 더딘 과정이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환자들의 염증 수치가 무려 62%나 감소한 것입니다. 이 수치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염증이 심장마비와 각종 심혈관 질환 뒤에 숨어있는 침묵의 살인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염증은 우리 혈관 안에서 타오르는 불과 같습니다. 이 연구는 황기가 단순히 심장을 돕는 수준을 넘어 그 불을 끄는데 상당히 긍정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혈관의 섬세한 내벽을 보호하기 위해 염증을 조절한다는 사실은 현재 의학계에서 황기가 현대 심혈관 의학에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혜택은 심장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제 채널을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제가 예전에 아주 대담한 주장을 했던 영상을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황기를 콩팥, 즉 신장 건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식재료라고 소개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신장 기능은 한 번 떨어지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GFR 수치, 즉 신장 기능의 핵심 지표인 사구체 뇌과율이 실제로 개선된다는 구체적인 의학 논문들을 함께 살펴봤었죠. 여기서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최근 한 구독자분이 남겨주신 댓글을 보고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여러 번의 수술을 겪었고 오랫동안 신장 건강이 좋지 않아 절망적인 상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조언대로 황기를 꾸준히 섭취한 후 실제로 GFR 수치가 좋아졌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댓글을 보면서 저는 제가 왜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이는 황기의 영향력이 급성 심장마비 회복에서부터 만성적인 신장 질환의 관리까지 얼마나 광범위하고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모든 것을 다루려고 합니다. 황기의 구체적인 효능부터 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 원리,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섭취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정말 유익한 정보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지금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그리고 이 건강 정보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소화기를 다스리는 전통의 왕. 먼저 이 약재의 역사적 배경부터 탄탄히 다져보겠습니다. 전통의학적인 효능을 먼저 살펴보죠. 한의학의 세계에서 황기는 보기, 즉 기운을 북돋아주는 대표적인 약재입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원장님, 잠깐만요. 기운의 왕은 인삼 아닙니까? 왜 황기 이야기를 하시죠? 맞습니다. 인삼은 우리의 근원적인 생명 에너지인 원기를 강력하게 끌어올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황기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황기가 현대인들의 일상생활에는 더 적합한 약재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기와 인삼이 만나면 아주 아름다운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인삼이 깊은 에너지를 담당한다면 황기는 특히 소화기의 기운과 우리 몸의 표면을 방어하는 기운을 북돋아줍니다. 아주 유명한 수백 년 된 처방 중에 보중익기탕, 보중익기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소화기, 중간을 보하고 기운을 더하는 탕약이라는 뜻입니다. 소화 기능을 강화해서 전반적인 활력을 높이는 것이 주된 목적이죠. 흥미로운 점은 이 처방에서 어항, 곤약, 약화를 하는 주인공이 바로 황기라는 것입니다. 인삼은요? 인삼은 왕을 보좌하는 신하 락화를 합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소화기의 활력을 되살리는 데 있어 황기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현실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죠. 가성비 면에서 황기는 훨씬 경제적입니다. 고품질이 인삼이 얼마나 비싼지 다들 아시죠? 반면에 황기는 훨씬 저렴하고 접근하기 쉬운 가격으로 놀라운 에너지 부스팅 효과를 제공합니다. 그야말로 서민들을 위한 명약입니다. 전통 본초학에서는 황기를 단너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쓴맛이 아주 강한 고삼, 너삼, 과 친척벌이지만 황기는 다릅니다. 질 좋은 황기 뿌리를 씹어보면 감초처럼 은은하고 기분 좋은 단맛이 납니다. 쓰지 않고 달달하기 때문에 억지로 마실 필요 없이 매일차로 즐기기에 아주 좋습니다. 피부와 새살의 수호자. 자, 이제 단순히 에너지를 넘어서 황기의 매력적인 생리학적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피부의 땀구멍을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고포, 즉 피부 겉면을 단단하게 한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식은땀을 자주 흘리거나 운동을 하지 않아도 땀이 줄줄 흐르는 분들에게 황기를 처방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름철 보양식인 삼계탕에 황기를 넣는 이유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여름에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 수분만 빠지는 게 아닙니다. 기운이 함께 새어나가는 것이죠. 황기는 문지기 역할을 하러 땀구멍을 조절해 기운이 새는 것을 막고 동시에 떨어진 체력을 재충전해 줍니다. 반대로 체내 수분 대사를 조절하기도 합니다. 즉, 부종이나 붓기에 탁월하다는 뜻입니다. 지난 영상 댓글에 어떤 분이 원장님, 황기가 고혈압에도 도움이 되나요? 라고 물으셨는데요. 답은 그렇다입니다. 황기가 과도한 수분을 배출하는 이뇨 작용을 돕기 때문에 혈관 내 체액량을 줄여 혈압을 낮추는 데 일부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랍고도 덜 알려진 기능 중 하나는 바로 생기, 작용, 즉 새살을 돋게 하는 능력입니다. 과거의 황기는 전쟁터에서 쓰이던 약초였습니다. 병사들이 전쟁에서 상처를 입거나 피부가 잘 아물지 않을 때 황기를 사용하여 새살이 차오르게 하고 상처를 봉합했습니다. 조직의 재생을 촉진하는 것이죠. 따라서 잘 낫지 않는 궤양이나 수술 후 회복이 필요한 경우 황기는 정말 제 몫을 톡톡히 해내는 다재다능한 약재입니다. 좋은 황기 고르는 법. 환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원장님, 그냥 1년근 황기 먹어도 되나요? 그게 더 싸던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을 보호하고 콩팥을 지키는 그런 약효를 기대하신다면 어린 1년근 뿌리로는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치유에 필요한 복합적인 성분들이 충분히 무르익을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시장 조사를 해보니 다행히도 국내에서 재배된 3년근 황기는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제천이나 정선 같은 곳은 고지대의 청정 환경 덕분에 황기 재배지로 아주 유명합니다. 저는 국산 3년근 황기를 찾으시길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물론 4년근, 5년근이 더 좋기는 하지만 구하기가 매우 어렵고 시중에 오래된 황기는 수입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안정과 품질을 위해 국산을 선호하시는 마음, 저도 잘 압니다. 그러니 거창하게 아주 오래된 뿌리를 찾으려 애쓰지 마시고 믿을 수 있는 품질 좋은 3년근을 구해서 꾸준히 차로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식물학적으로 보면 황기는 콩과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입니다. 여러 해살이 풀이기 때문에 우리가 3년근이니 4년근이니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겨울을 이겨내고 해마다 다시 자라나는 이 강인한 생명력이 바로 사람의 기운을 채워주는 효능과 직결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땅속 깊이 뻗어 내려가는 굵고 긴 뿌리, 직근입니다. 우리가 먹는 부위가 바로 이것이죠. 이 강인한 뿌리는 땅속 깊은 곳에서 영양분과 수분을 빨아들여 다른 식물들은 죽어나가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습니다. 여기에는 과학과 일맥상통하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뿌리를 깊게 내리기 때문에 인체에도 흔들리지 않는 묵직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단단하게 지탱해 주는 것이죠. 또한 콩과 식물답게 뿌리옥박테리아와 공생하며 대기 중의 질소를 토양에 고정합니다. 말 그대로 자기가 사는 땅을 더 비옥하게 만듭니다. 건강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이것이 우리 몸에 작용하는 방식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증상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 균형을 찾고 회복할 수 있는 비옥한 환경을 만들어 주니까요. 면역과 노화 방지의 과학. 자, 이제 조금 더 깊은 과학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면역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황기는 면역력을 강화하는 최고의 약재 중 하나로 꼽히지만 아주 똑똑한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첫째, 면역세포의 수를 늘려줍니다. 백혈구 생성을 촉진해서 우리 몸의 방어군을 효과적으로 업그레이드합니다. 면역세포가 활발하고 숫자가 많으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대한 저항력이 훨씬 높아지겠죠. 그래서 환절기 감기 예방에 아주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마법은 여기에 있습니다. 황기는 면역 조절자, 이뮤노모듈리터입니다. 즉, 약한 면역력은 끌어올려 주지만 과도한 면역 반응은 진정시켜 줍니다. 과도한 염증을 억제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면역 체계가 오히려 우리 몸을 공격하는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황기는 이런 사이토카인의 발현을 조절해 줍니다. 그래서 몸이 항상 낮은 단계의 비상사태에 놀아있는 만성 염증 질환 환자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몇 년간 가장 흥미로운 연구 결과 중 하나는 황기가 세포 속의 텔로미어, 길이를 연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텔로미어가 생소하신 분들은 운동화 끈 끝에 붙어있는 플라스틱 캡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DNA를 보호합니다.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이 텔로미어는 조금씩 짧아집니다. 너무 짧아지면 세포는 죽거나 노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노화의 생체 시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황기의 성분은 텔로미어를 유지하거나 길게 만드는 효소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길이를 유지할 수 있다면 세포의 노화를 늦추는 셈이 됩니다. 세포를 더 오랫동안 젊게 유지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황기는 면역 강화, 염증 조절, 그리고 세포 노화 방지까지 해내는 3중 효능을 가진 약재입니다. 또한 황기는 당뇨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혈당 조절을 돕습니다. 동의보감 같은 전통 의서에는 황기가 소갈, 목마름병에 좋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들이 겪는 극심한 갈증과 체중 감소 증상을 묘사한 것이죠. 체내 수분 균형을 잡아주고 앞서 말씀드린 상처 치유 능력 덕분에 당뇨 환자들을 괴롭히는 잘 낫지 않는 피부 염증을 치료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중요한 주의사항, 섭취하면 안 되는 경우. 지금까지 황기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저의 첫 번째 임무는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황기가 대체로 안전한 식품감 약재이긴 하지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1. 자가면역 질환. 첫째, 황기는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자극하기 때문에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분들은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
다발성 경화증 같은 질환이 있다면 이미 면역 체계가 과민하여 자신의 몸을 공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환기를 드시면 이론적으로 면역계를 더 자극하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2. 장기 이식 환자. 둘째,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장기 이식을 받고 거부 반응을 막기 위해 면역 억제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절대 환기를 드시면 안 됩니다. 약물은 새 장기를 받아들이기 위해 면역을 낮추려 하는데 환기는 면역을 높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약효를 상쇄시켜 장기 거부 반응을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3. 임신부 및 수유부. 셋째, 임신 중이거나 모리 수유 중인 여성분들은 섭취를 피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환기가 위험하다는 확증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직 안전성을 100% 확신할 만큼의 연구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중요한 시기에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것이 좋습니다. 4. 약물 상호작용. 넷째,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혈액 희석제, 항응고제, 강력한 이뇨제, 혹은 리튬 같은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환기는 혈류와 체액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약물의 작용 방식에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5. 체질. 열이 많은 경우 마지막으로 체질 이야기를 해보죠. 몸에 열이 너무 많은 분들에게는 환기가 친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열이 많은지 어떻게 아냐고? 얼굴이 쉽게 붉어지거나 편두통이 잦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화를 잘 내는 경향이 있다면 열이 과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환기는 따뜻한 성질을 가진 보약이기 때문에 그 열을 더 부채질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환기차를 마시고 갑자기 배가 아프거나 메스껍거나 얼굴이 화끈거리고 어지럽다면 즉시 중단하세요. 며칠 쉬어 보십시오. 증상이 사라진다면 본인의 체질과 맞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의 야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환기, 즉 아스트라갈루스는 진정한 자란의 파우스입니다. 깊은 뿌리, 강한 생명력, 척박한 환경을 이겨내는 그 식물의 특성을 우리 몸에 그대로 전달해 줍니다. 염증과 싸워 심장을 보호하고 손상된 콩팥에 희귀한 치유의 희망을 줍니다. 혈당을 조절하고 상처를 아물게 하며 세포 수준에서 노화와 싸우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대지가 준 선물입니다. 하지만 자가면역 질환이나 복용 중인 약물에 관한 주의사항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란의학은 강력합니다. 그리고 모든 강력한 힘은 지혜롭고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오늘의 상세한 정보가 여러분의 일상의 건강과 활력을 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건강을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기에 대해 더 궁금한 점, 끓이는 법이라든지 어디서 구하는지 등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꼼꼼히 읽고 최선을 다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민혁이었습니다.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